안녕하세요. 오늘은 탐정법인 소속의 젊고 잘생긴 탐정분을 모시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걸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차 탐정 정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난 닮으신 것 같아요. 혹시 남녀 간의 문제 중에서 탐정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나요? 거의 95% 이상이 외도 일이 가장 많습니다. 외도 탐정 한 명이 한 달에 맞는 사건이 몇 건 정도 돼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보면 되고 평균적으로 4-5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법인으로 있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다. 세상에는 바람 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군요. 엄청 많습니다. 보통 이제 기혼자의 바람인가요? 저희는 법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인보다는 기혼자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간 소송이나 이혼에 있어 유리한 증거를 저희가 수집을 해드리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관해서 전문가시겠네요. 물론 일반인보다 표본도 훨씬 많고 상상 초월하는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죠. 그 방법은 약간 영업 비밀이실 테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바람의 어떤 증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쭤볼 건데 혹시 탐정 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바람 사례가 있나요? 되게 많은데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여성분이신데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가 5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5명이요? 네. 그 중에 뭐 일부는 직장 동료고 나머지는 동창이나 뭐 지인 이런 식인데 3명까지는 제가 다 잡아드렸거든요. 2명은 놓쳤나요? 놓친 게 아니라 5명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네.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안 만난 거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더 있었는데 그 뒤로는 따로 의뢰인분께서 요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해주셨던 그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은 그냥 다 잡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있나요? 가벼운 데이트가 아닌 거의 성적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숙박시설 뭐 대시를 이용한다던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만나면 그냥 바로 술도 안 마시고 네, 진짜 그것만 목적으로 만나는 분이군요. 네. 진짜 그러면 잡기가 더 어렵긴 하겠다. 저희가 뭐 증거는 수집을 하는데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상간자에 대한 정보, 인적사항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까지 저희가 취득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전문 법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흥신소라는 것도 있잖아요.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런 데랑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저희 법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고요. 네. 흔히 말씀하시는 흥신소 같은 거는 일이 들어온다 하면은 법에 구애받지 않은 행동들을 제외하고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합법인데 다 잡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나요? 또 기억나는 게 연령이 높으신 70대 중반 할아버지셨어요. 그분이 매일매일 콜라텍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술 안 마시고 콜라 마시는 옛날 클럽 느낌이잖아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매일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예, 버스 지하철 뭐 이렇게 타가지고 가셔가지고 파트너 할머님이랑 매일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뭐 데이트하고 스킨십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게 몸소 느꼈습니다. 70대 중반인데 대단하네요. 네. 젊을 적에 좀 바람기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저희가 사례를 보자면은 정말 순수하게 가정에 충실하고 그랬던 분이 나이 들어서 늦바람이라고 하죠.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정신이 나가서 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 부분이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70%는 원래 본질적인 성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작정하고 속이면 잡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많군요. 보시는 거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일반인이 눈치를 챌 수는 있죠. 어떤 부분으로요? 좀 여러 상황들이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항상 사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씻을 때나 잘 때 껴안고 전혀 이렇게 터치를 못하게끔 사수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예외로 바람피는 사람들이 세컨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오히려 뭐 선반 위에 그냥 보란듯이 올려두던가 아니면 뭐 봐라 당당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할 거야? 알 수가 없네요. 너무 꽁꽁 숨기거나 너무 대놓고 본다. 근데 정말 당당해서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핸드폰이 소중해서 들고 다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방법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뭔데요? 이거 말하면은 파급력이 셀 수도 있는데 저희가 쓰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인이 쓰기에는 좋은 방법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구글 지도 어플을 보시면은 내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가면은 일자별로 시간, 장소, 동선,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뭐 도보로 움직였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진짜로? 우와, 우와. 그 사람 폰을 볼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카톡 보여달라 이런 거보다 훨씬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제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바른 생활 그 자체라서 죄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한데 다른 방법이 필요 있나요?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100%는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죠. 아, 그건 이제 그거는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역시 비밀스러운 탐정의 세계. 코난이 되는 길이 멀고도 험하군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평소에 좀 대면대면했던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흥얼대고 뭐 콧노래를 부르거나 갑자기 웃거나 기분이 막 들뜬 행동을 보고 의심할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코인이 막 올랐어. 주식이 올랐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대입을 해보셔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나를 만날 때는 시큰둥하다가 다른 사람이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유달리 기분이 좋아 보인다면 의심해봐도 괜찮다는 거죠. 또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뭐 질문이나 의심을 할 때 바람을 의심해봐도 돼요. 왜요? 자기가 찔려서? 정신분석 이론에 투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공격성이나 불안, 죄책감, 성적 본능 등을 상대방에게 씌우려는 본능이에요. 즉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남 탓을 함으로써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그럴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람 폈는지 갑자기 의심을 한다던가, 요즘 나랑 만나는 거 지겹지 않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건 없어? 이런 식의 질문들을 뜬금없이 한다던가.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찔려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지 죄책감을 좀 덜어서 너도 그렇지 약간 하는 거군요. 네, 말 그대로 방어 기제입니다. 아... 이런 것들 외에도 결혼한 사이라면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던가, 네. 평소에 안 하던 외모 관리를 시작한다면 특히 속옷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아... 그런 모습에서 많이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티가 좀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심증에 가깝잖아요. 네. 물증을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인이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거는 제가 알아보았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좀 가깝다고 봐요. 미행을 한다거나 전문적인 장비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도자의 의심을 피해가지고 수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주부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을 내서 따라다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상간자의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죠. 게다가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외도자의 의심만 커지고 더 조심하거나 증거를 은폐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이래서 더 잡기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걸리는 거군요. 그쵸. 사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 본인이 상황을 망치고 의심이 커진 다음에 네. 그러면 저희도 일을 함으로써 더욱더 좀 조심하고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프로네요. 어설프게 실패하지 마시고 검증되고 좀 전문적인 업체에 비용을 좀 지불하시더라도 의뢰를 맡겨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도 제일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혼인데 남자친구다, 여자친구의 바람에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혼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할 때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안 뵙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물증을 잡아도 나 몰라라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시면은 평생 동안 뭐 가정주부로 일을 하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네. 이 남편을 뭐 추궁하고 의심을 해요. 네. 남편이 뻔뻔하게 근데 어쩔 거냐 배째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생활비를 끊는다거나 헐. 이혼을 뭐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와이프에게 생계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이 여자는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증거로 인해서 상간자를 뭐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또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은 그쵸. 선택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될 건 없나요?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이미 늦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거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도 네. 초기에 확실하게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동들 관찰하고 하는 것들 다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확실해진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야죠. 어쨌든 그럴 만한 사람은 싹수부터 티가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중요하죠. 늦기 전에 하는 거.
100%는 아니지만 현직 탐정 일을 하면서 본 외도자들의 특징은 네. 당사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이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신경 써주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미 잡힌 물고기한테는 밥 안 주고 자꾸 뿌리고 다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흘리고 다니면서 빌미를 주는 사람이 외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잘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을 만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이상 현직 탐정분을 모시고 바람을 잡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